자, 의혹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직 비서 측은 고소 직후에 고 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면서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유출자를 찾겠다며 특임 검사 임명까지 거론했고, 이 시민단체도 이 보고라인에 있는 경찰과 청와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야당은 성추행 수사에 기밀이 유출됐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고소인 측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고소인이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과 경찰에서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유출 의혹을 부인하자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시민단체들도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를 유출 배후로 의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누군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0년 7월 9일 박원순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청와대와 경찰 두 큰 기관이 다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오리무중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경찰과 청와대를 상대로 고소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일단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고한 경찰도 보고받은 청와대도 박 시장 측에 유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반경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장 접수와 고소인 조사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범죄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찰 범죄수사 규칙에 따른 겁니다. 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주요 인물의 특이 상황이나 중요 사건에 대한 보고는 접수 뒤 10분 만에 국정상황실에 전달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수석실을 통하거나 국정상황실에 직접 보고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보고 내용은 필요시 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박원순 시장에게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알고 되면은 청와대도 사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권 문제에 개입을 한 그런 정황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청와대나 경찰에서 박 전 시장에게 피의 사실을 전달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 측에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고소인 조사 다음 날 급하게 일정을 취소한 데다 그날 새벽 최측근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유출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또 다른 의혹의 눈초리는 이제 서울시청 6층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 측이 지목한 범행 장소이기도 하고 시장 집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이 보좌진들이 4년 동안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이 전직 비서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이 경찰은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이 있는 서울시청 6층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숨진 이후 이 공간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혔고 오가는 직원도 없습니다. 박 시장 고소인 측은 범행이 벌어진 장소로 시장실 내부를 지목했습니다.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집무실 안에 박 시장이 침실로 사용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울시 직원들조차 이 공간의 존재를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에야 알았다고 말할 정도로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입니다.
시청 6층은 박 시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모여 근무하는 공간입니다. 고소인은 동료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피해를 호소했고 부서 전보까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6층 공무원들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좌진이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큰 불찰이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6층 사람들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이후에 데리고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시장이 사망하면서 퇴직 처리됐지만 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시청에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은 모두 27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시장실 옆 비서실 등 정무라인 핵심 요직에 배치돼 6층 사람들로도 불렸습니다. 박 시장과 시민사회 운동을 함께 했거나 선거를 도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이들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들을 일명 어공이라며 직업 공무원인 늘공과 구분해 지칭해왔습니다. 박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한 고한석 비서실장도 어공이었습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박원순 시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으로 박 시장의 빅데이터 전략을 돕는 전문가였습니다. 역시 민주연구원 출신인 최병천 민생정책보좌관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장훈 소통전략실장 등도 6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6층 권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층 사람들이 시청 실국장들에게 콩 내놔라, 팥 내놔라 주문하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회자를 놓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숨지면서 지난 10일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현행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됐습니다. 장훈 소통전략실장은 SNS에 서울시가 빛의 속도로 일처리를 했다며 어공에서 백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경우 박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6층 사람들이 우선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원순 시장 측에서도 전직 비서에 대한 2차 가해는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 이번엔 현직 여성검사가 고소인을 비꼬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평범한 여성들이 고소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SNS에 대구지검 소속 여성검사가 올린 게시글입니다. 자신이 박원순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려놓고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당했다고 하면 이것도 추행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시장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고소 여성의 주장을 비꼰 걸로 보입니다.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 상대 민사소송이라며 박 시장을 형사고소한 비서를 비판하는 듯한 글도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한 의견 표명이란 비판과 함께 전형적인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여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반면 평범한 여성 시민들의 연대는 활발해졌습니다. 폭력 남편이 목숨을 끊자 아내가 비난받는 상황을 그린 이 소설책은 하루 판매량이 박 시장 사망 전보다 150% 늘었습니다. 2030 세대 여성들은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는 소설 문구를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라도 달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게 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의 피해를 밝힌 고소인이 비난받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게 박원순 시장 편만 드는 말들입니다. 침묵으로 비판받았던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뒤늦게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행정1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SNS 글입니다. 윤 의원은 이 글에서 박 전 시장이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해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은 죽음으로 미투 처리에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며 박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의자 윤 의원은 오늘 오전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할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고소인 측이 박 시장의 연결식 당일에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과거 미투 사건 때와 달리 친북을 지켜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2차 가해를 중단하라며 뒤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가부는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2차 가해 중단과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